안녕하세요. IT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세사리TV입니다. 오늘은 다나와에서 M.2 SSD 방열판 1위에서 3위까지 쿨링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1위인 3RSys 빙하 6 M.2 SSD 방열판, 2위인 마이크로닉스 워프실드 H 히트싱크, 3위인 서머라이트 HR10280 프로 서린 3개를 준비했는데 솔직히 다나와 페이지에 있는 상품 사진만 봐도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 딱 봐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3RSys 빙하 6는 대부분 메인보드와 호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마이크로닉스 워프실드 H 히트싱크와 서머라이트 HR10280 프로 서린은 히트파이프도 있고 히트싱크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에 사용할 메인보드와 호환이 가능한지 유통사에 물어보고 사야 하는데 귀찮아서 일단 지르고 봤습니다. 보통 CPU 공랭쿨러 히트싱크와의 간섭이나 메인보드의 방열판 간섭 또는 그래픽카드와의 간섭이 있겠죠. 내돈내산인 만큼 각 제품의 특장점, 알루미늄 뭘 썼냐, 두께는 얼마냐 이런 거 안 하고 순수하게 쿨링 성능 벤치 결과값만 내놓을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실험에 사용할 M.2 NVMe SSD는 PCIe 4.0 국민 SSD인 삼성전자 PM9A1 M.2 NVMe 1TB입니다. PCIe 3.0 M.2 NVMe SSD는 발열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아요. 문제는 PCIe 4.0을 지원하는 M.2 NVMe SSD부터는 발열이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보통 80도가 넘으면 PCIe 4.0 M.2 NVMe SSD도 스로틀링이 와서 읽기 쓰기 속도가 하드디스크급으로 낮아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저희 테스트 환경 및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실험에서 SSD에 가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은 나레온 더티 테스트를 이용할 거예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보다 나레온 더티 테스트가 SSD에 더 심하게 가부하를 주더라고요. 첫 번째 테스트는 아무런 방열판 없는 순수한 SSD로 온도 테스트를 할 거고, 두 번째 테스트는 메인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방열판으로 온도 테스트를 하고, 세 번째 테스트는 3RSys 빙하 6 M.2 SSD 방열판으로 온도 테스트를 하고, 네 번째 테스트는 마이크로닉스 워프실드 H 히트싱크로 온도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테스트는 서머라이트 HR10280 프로 서린으로 온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아무런 방열판 없이 순수 SSD 자체만으로 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요. PM9A1의 경우 HW인포에서 디스크 온도와 디스크 온도 2는 SSD의 낸드 온도에 해당하고, 디스크 온도 3는 SSD의 컨트롤러 온도입니다. 역시 PCIe 4.0은 방열판 없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에서 확인한 최대 온도는 82도이고 컨트롤러 온도는 최대 101도에 육박하네요. 열화상 카메라로 SSD의 최대 핫스팟 온도는 98도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스로틀링이 와서 SSD 속도가 900에서 1000MB/s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네요. 두 번째 테스트는 메인보드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방열판이에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에서 확인한 최대 온도는 71도이고 컨트롤러 온도는 최대 73도로 측정되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SSD 최대 핫스팟 온도는 69.6도로 측정되었어요. 오픈벤치 케이스 환경에 실내 온도 26도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여름의 인케이스 환경이라면 80도를 넘겨 스로틀링이 와서 SSD 성능 하락이 올 수 있겠는데요. 보통 게임이나 작업 환경에서는 나레온 더티 테스트만큼 과부하를 주는 일이 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테스트는 3RSys 빙하 6 M.2 SSD 방열판이에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에서 확인한 최대 온도는 73도이고 컨트롤러 온도는 최대 76도로 측정되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SSD 최대 핫스팟 온도는 71.4도로 측정되었어요. 메인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방열판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SSD 방열판이 없는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테스트의 정확성을 위해 메인보드 기본 방열판 테스트 후 30분 동안 SSD를 충분히 식히고 3RSys 빙하 6로 테스트했어요. 네 번째 테스트는 마이크로닉스 워프실드 H 히트싱크예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에서 확인한 최대 온도는 60도이고 컨트롤러 온도는 최대 61도로 측정되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SSD 최대 핫스팟 온도는 56.2도로 측정되었어요. 역시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가 달려있어서 온도를 매우 잘 잡아주네요. 마지막 테스트는 서머라이트 HR10280 프로 서린이에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에서 확인한 최대 온도는 52도이고 컨트롤러 온도는 최대 48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되었어요.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 거기에 쿨링팬이 달려있는 끝판왕답게 시원하게 온도를 잡아버리네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SSD의 최대 핫스팟 온도가 측정이 안 돼요. 그래픽카드 슬롯 밑에 있는 메인보드 센서가 더 뜨겁다고 측정되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쿨링이 잘 된다는 건데 쿨링팬의 존재로 그만큼 소음도 발생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소음이지만 유의미한 온도 변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자, 오늘 실험으로 PCIe 4.0 M.2 NVMe SSD는 방열판이 필수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기본 방열판과 평범한 알루미늄 방열판으로는 PCIe 3.0 M.2 NVMe SSD는 커버가 가능할지 모르나 PCIe 4.0 M.2 NVMe SSD의 나레온 더티 테스트에서 겨우 스로틀링 면할 정도로만 커버가 가능했어요. 요즘 출시되는 PCIe 5.0 M.2 NVMe SSD는 더 발열이 심한데 이러다가 SSD 수랭 쿨러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재미있는 상상도 해보고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서멀라이트 SSD 쿨러와 마이크로닉스 SSD 쿨러가 제 시스템 환경에 호환이 되어서 CPU 직결인 SSD 슬롯에는 서멀라이트 HR10 280 프로를 장착했고 그래픽카드 아래쪽에 있는 SSD 슬롯에는 마이크로닉스 워프실드 H 히트싱크를 장착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험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